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4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범 씨가 박근혜 정부 당시 그 풍자 개그 대통령을 향해서 했다가 위에서 전화 받고 뭐 그랬죠? 예, 멋모르고 했다가. 뭐 했어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LTE 뉴스라고. 거기서 이제 계속 해외에 계시더라고. 해외 갈 때마다 뭔가 큰 거 하나를 밑에 사람들이 다 해결해 놓고.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대통령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했죠. 아이, 뭐, 방송국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정치인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그래갖고. 그런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때 그거 풍자하시던 분들 중에 저를 약간 그 방패같이 끼고 하셨던 분들은 다 아무 일 없으셨어요. 그래요? 네,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부를 때마다 방송국인 저를 이제 까메오처럼 부르더라고요. 그날은 신나게 대통령 풍자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아, 방패막에 놓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있으니까. 네,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친하게 지냅시다. 이거 뭐 좋은 거니까. 넘어갔으니까 이제 반대로 박지훈 변호사 끼고 이제 전 아니에요. 방패로 이제. 자, 그런데 이게 뭐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노태우 시절에서도 개그맨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를 했었거든요. 노태우 시절 때 기억나지만 뭐 진짜 많았어요. 예. 아니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로 개그맨들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하라고 최병서 씨 같은 사람. 최병서 씨 그 성대모사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못하게 했는지. 더 셌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 전성기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마음대로 했다. 근데 이번 대통령 때는 전성기가 안 오네? 그 개그 프로 자체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러니까 풍자를 못 해요. 저는 코미디가 원래 기원이 풍자예요. 옛날 그렇죠. 그 중세시대 때 왕 귀족들 뒤에서 씹으면서 풍자, 해악 이걸로 시작된 장르인데 그 가장 큰 걸 못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요즘 뭘 하겠습니까? 뭘 풍자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요즘 시사 코너 할 것도 없고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정보 씹을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경제 쪽으로는 좀 불만이 좀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는 불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그맨들의 다들 꿈이라는 거는 언젠간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것처럼 시사 풍자쇼 한번 하는 게 꿈이 있다는 얘기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힘들죠.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스탠딩 개그, 그렇죠. 만담 개그가 굉장히 대접받고 인기 있고 막 그러는데 한국은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정치를 조금 익살스럽게 표현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이 하면은 바로 따라붙는 게 싸가지론이에요. 네. 근데 이거 극복하기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게 대통령께 제가 이제 말할 때 저는 항상 존칭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존칭이 섞이면 또 개그나 풍자 같은 게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호환되지 않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던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재밌게 하는 거하고 또 정치라는 것들 너무 희화되면 안 되는 거. 그 중간에서 다들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도 안 하는데 뭐 전 자고 싶은 날 합니다. 예.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예. 박준 씨 전화 좀 오지 않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랍니까? 뭘 출마하는겨? 뭘 출마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관계 없습니다. 예. 판결은 나오겠구만. 그 황교안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 정당마다 서서히 인재 영입을 시도할 텐데요. 그래서 아마 뭐 박지훈 변호사한테 전화도 가고 할 텐데. 아니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 네. 근데 과연 인재 영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잘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인재영입이라는 거는 그 미리 응답하면은 잡아놓은 고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속된 말로 총선 앞두고 무슨 줄이 타가지고 오는 연락이 진실된 연락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일찍 등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미리 공격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약간은 실기간이 너무 이제 조급한 것이 지금 전화해가지고 영입한다? 그럼 예를 들어 박지훈 변호사한테 지금 예를 들어 보수 꿈나무예요 본인이. 그런데 강남 갑주겠어 이 정도 아니면 지금 응하겠어요?
강남 값 줍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반응이 나오려면은 강남 값 준다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혹시 뭐 노원 을 생각 있어 이런 뭐 그걸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인재영입이라는 게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다급해가지고 꼭 이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영입도 잘 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선거 3달 앞두고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솔직히 들어가면 근데 바른미래당도 어쨌든 인재 영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내부 싸움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잘 되기 바랍니다. 진짜. 그 바른미래당이 계속 싸우면서도 그 당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 국고보조금 있던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나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근데 돈 있어도 우리가 돈의 집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그 돈이 어차피 내 주머니에 뭐 속된 말로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이 쓰는 돈인데 용도가 제한돼 있거든요. 뭐 현수막 딴데 써라. 아니 뭐 간담회는 써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돈이 아니라 가지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기 자신의 거취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이 기형 구조인 게 28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13명이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많죠. 이 비례대표 13명의 덩어리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 때문에 약간 싸우고 있다가 맞지 돈 때문은 오히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보수 진영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김재동 씨 강연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유한국당이 김재동 씨 강연료가 고액이라면서 환수 거기다 감사원 감사까지 촉구했는데 강성범 씨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렇게 받던 사람이에요. 예. 이 정도 가치를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최고 수준의 이 행사비예요. 예. 이 받는 돈이. 그 강성범 씨는 이것보다 많이 떨어집니까? 노코멘트로. 크게 차이가 나나 봐요. 난 다 가.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게 원래 받는 건데 솔직히 문제가 있다면은 그 지자체가 자립도가 낮다면서요. 예. 그럼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쪽에 제기를 해야지. 원래 이렇게 받고 몸이 바빠서 못 가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 갖고 뭐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으려고 하니까 씹는 거예요. 저쪽 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쪽 정권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쪽 성향인 분들이. 이쪽은 덜 벌어요. 지금 이쪽은. 왜 그러냐면은 지자체가 여기 복지 예산을 많이 쓰니라고 이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고액 연예인들을 잘 안 써요. 아, 진보 지정이 집권하면 복지 예산을 쓰기 때문에 행사를 잘 안 쓴다. 전 원래 저쪽 정권일 때도 저는 안 쓰고 이번엔 돈이 없어서 안 쓰겠지만은 혹시 문제의 근원을 본인에서 찾으면 시도는 안 해보셨어요? 이게? 난 잘해. 공중파죠. 예, 강성범 씨 단어 선택 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씹는다 이런 표현 좀 자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봤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일단은 문제를 삼는 곳이 한국당이잖아요. 예. 한국당은 이제 뭐 시장 가치를 좀 중요시하는 자유 경쟁을 중요시하는 당이라면 오히려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김재동 씨한테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기업이면 사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삼성에서 뭐 그런 걸 했다 그러면 지자체가 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지자체한테 뭐라고 하고 해야지 환수한다면 지자체를 문책을 하거나 뭐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기계인데. 잠깐만. 근데 이게 안 환수가 이게 되죠. 가능합니까? 안 이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수가 어떻게 환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번 건이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김재동 씨가 뭐 1,550만 원이다 특정 행사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측면보다는 그 금액이 공개나고 나가지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자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강연을 간다 해도 거기서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은 측면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자체 강연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축제 때도 가수도 부르는 금액 같은 게 나중에 공개되면은 뜨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두 곡 세 곡에 몇 천만 원씩 하죠. 비쌉니다, 엄청.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된 다음에 좀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래도 지적하고 싶은 게 제 친구가 개인적으로 강연 기획사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 좀 비공개 자료이긴 한데 엑셀 파일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누가 얼마에 한다라는 잘 나간 게. 사람들? 거기 강성범 씨 이름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죄송하긴 한데. 초고액은 안 나와요 원래. 예, 제가 검증을 못 하겠는데 대충 가격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2016년에 제가 그 표를 봤는데 1,500만 원대를 1시간 강연이라 그러면은 그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업 강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면은 최고 탑 티어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 되는 금액을 지자체 강연에서 받았다는 것 때문에 뭐 당연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혹시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분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요. 아닌가라는 2014년도에도 그래 받았더라고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은 뭐 자명하겠죠. 아니 문제 제기 자꾸 하던데 대덕 말고 논산이었나요? 2014년도에도 그 금액 비슷하게 받았고 17년도에 그래 받았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정권에도 예. 상관이 그리고 없습니다. 5, 600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요즘에 뜨는 연예인 젊은 친구들도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정말 탑 A 클래스 급들은 행사를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행사 가려면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준비 많이 해야 되고 그 전후사정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힘든데 방송을 가게 되면 방송에서 받는 그 일회 항상 친한 사람들하고 익숙한 분위기에서 하는 그 방송에서 받는 돈과 행사비가 비슷해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탑티어가 5, 600으로 써 있는 거지. 원래 진짜 그 연예인들마다 기업 한두 개씩은 항상 가는 예. 고정적으로 간다 했거든요. 그 이상 1,000만 원 이상 받아요. 예. 제가 여기서 이걸 얘기하면서 또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출연료 같은 경우도 박주민 변호사 저같이 사실 원래 본업이 방송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또 이제 회사랑 나눠 먹고 이런 게 또 없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김재동 씨 논란에 있어가지고 물론 거품으로 이제 인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런 직업의 특성도 있다는 것도 저는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강연이란 강연료 순수한 게 아니라 그 팀 전체 김재동 씨와 같이 다닌 팀 전체에 대한 비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또 잘 가려야 된다 이렇게 예. 봐요. 뭐 보통 뭐 7대3 그렇게 계약하죠. 네. 회사하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제는 김재동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진우 씨랑 김어준 씨 강연 관련된 거를 뭐 조사를 해보겠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진짜 더 문제는 그런 겁니다. 누구누구를 타겟으로 이렇게 한다면 더 문제예요. 만약에 다 내가지고 뭐 강연료가 평균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조사한다는 거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는 얼마 받고 있는 거를 타겟으로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기부회금과 적게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기 아이돌 그룹들 인기 있으면 3천, 5천 그리고 현금 아니면 안 되고 선입금 아니면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왜 가만히 놔두면서 예. 이건 참 그래요. 근데 글쎄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회당 출연료 이렇다 가면. 근데 지금까지 김재동 씨가 기부한 금액이 40억 가까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너무 좀, 많이 예. 했어요 기부를. 네. 많이 하면 좋죠. 뭘 그래요. 아 그래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살면서 저희가 40억 벌어볼까요? 우리는 못 벌죠. 네. 그래서 좀 그만 이런 게 논란이 좀 그만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무슨 건설적이고 이렇게 그런 논란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란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건설적일 수는 없죠. 아 그러니까 이런 근데 논란 저도 솔직히 1,500만 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니까 그게 이제 대중들 심리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찍히면은 일 못하고 그러는 거. 솔직히 김재동 씨가 그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그냥 나는 방송이니까 방송만 할 거야. 내 생각이 이렇지만 참고 할 거야라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벌었을걸요. 방송만 해서.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능력이 없이 그냥 이쪽에서 단순히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 있건 이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소신 때문에 좀 덜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벌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예능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만큼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보는 건데 왜 갖고 부러웠을까? 난리들이요. 친하죠. 둘이 분 친구. 아니 잘 몰라요. 오가면서 워낙 변호를 하시길래 예. 나이도 같잖아요 두 분이. 예. 예. 이렇게 보면 방송국 안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개 숙이고 댕겨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저도 방금 같이 해보니까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내성적인 건 의외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재동 씨 고액 강연료 논란 관련 강성보의 촌철살인 한마디라고 대본에 적혀 있는데 준비했습니까? 준비했죠. 뭐가 되게 있을까? 부담됐어요. 예. 그래서 시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를요? 김재동,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희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냐. 멋있어. 아, 스스로 하고 지금 스스로 놀랬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서 성범이 살아있다. 예. 솔직히 괜찮잖아요? 예. 강성범 씨, 제가 촌철살인이라고 해서 그래. 그냥 한마디 할래요? 이랬으면 더 사는 건데. 제가 이 코너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절대 안 나간다 그러더니 오늘 날라다니시네요? 제가 그랬습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의원도 아니, 되게 본인도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각질 입증 받아가지고 1,500만 원대 출연료.
예, 올려야죠, 이제. 예, 아, 예. 지금 너무 떨어졌어요. 엑셀 파일에 등장하시길. 이제 연예인으로 등록되고 싶어요. 엑셀 파일에 등장하시길.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